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시에 매우 중요한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도 지역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살 때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이란 내용을 보면 건물의 높이, 그 다음에 면적, 행위 등을 제한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놓은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본인 땅도 국가가 정해놓은 규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옆에 누군가가 이제 공장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엄청난 소음과 그다음에 매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 좌측편에는 공동묘지까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시 자체가 엉망이 되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지막지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땅의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도지역의 정의를 살펴보면 땅마다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느냐를 제한하는 행위가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을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 식량을 담당하기 위해서 농사 지을 땅이 분포되어 있는 농림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환경 또 보호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하에 어느 정도 개발도 돼야 되고 일부는 또 보존도 돼야 되는 이러한 애매한 땅들을 이제 관리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총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에서도 또 한 번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게 구체적으로 다시 또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부분을 보통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든지 큰 대로변 아니면 교차로 주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 위주로 상업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중에서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 보통 이제 상업지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의 쾌적함과 편리함이 공존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거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주거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위치해 있는 곳을 보통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리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숨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밥도 먹어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갖춘 녹지지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곽 쪽으로는 녹지지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류한 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별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나뉘게 되는데 뭐 어떠한 땅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평수에서 20평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층 빌딩이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듯이 이처럼 땅에는 모든 성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셔가지고 직접 꼭 숙지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별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가 또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평의 땅이 있으면 건폐율을 60평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땅은 더 넓게 지을 수 있고 최고 높이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높이 지을 수 있는 땅이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도 지역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 땅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로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토지 이음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럼 이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서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지역 지구해서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평수랑 지목,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 용도지역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축을 60%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을 22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용도지역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비슷한 조건의 땅이 있을 때 용도 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땅의 가치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 그 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같은 도로 조건, 같은 입지에 똑같은 평수의 땅이 3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땅, 2번 땅, 3번 땅 똑같이 100평이에요. 그리고 입지도 똑같고 도로 조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은 60평을 지을 수 있고 2번은 80평을 지을 수 있고 3번은 20평까지 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2번 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용도지역이 전부 다 달라요. 상업지는 80평을 지을 수 있고 주거지는 60평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녹지 지역은 20평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일수록 땅의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용도지역의 가치평가 3가지를 보면 이제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이제 중요하죠. 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농사밖에 못 짓는 땅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 주택, 빌딩 뭐 이러한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최고 좋은 땅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건물의 층수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땅과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은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더 잘 팔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마진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이 지을 수 있는 땅을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째가 이제 바닥 면적의 활용 정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평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20평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옆에는 8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8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땅은 이처럼 용도지역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방금 보신 3가지가 용도지역인데 건물의 종류, 그 다음에 층수, 바닥 활용 정도에 따라 용도지역과 가치로 이렇게 매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건폐율 용적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순서로 이렇게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서 땅을 구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